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사각형 6개 배열하는 문제 이거 풀어오는 걸로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이런 문제였어요. 제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한 힌트를 좀 드렸던 상태고, 사실 그 힌트대로 안 하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래 라고 해도 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근데 힌트를 따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힌트가 적용된 버전으로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을 기반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옆에다 좀 띄워놓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얘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 그냥 여기다 놓죠. 설명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네. 자,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하면 이제 큰 거부터 작은 걸로 파고들기로 했어요. 여기서 제일 큰 거 누구예요? 그죠? 가장 외곽선, 이 보더죠. 이 보더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죠? 그쵸. 퍼센트로 비율을 가져서 얘가 화면 기준으로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수평수직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쵸?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겠지만 사실 수평수직 정렬이 잘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가로로 봐도 양옆이 똑같고 위아래로 봐도 위아래가 똑같기 때문에 정렬이 된 거니까 가장 먼저 보더를 할 수 있는 얘를 내비로 하나 감싸죠. 이렇게 해놓고 먼저 얘부터 좀 줄까요? 이거를 아예 이렇게 합시다. 얘한테 보더를 한 10픽셀 솔리드 블랙 예시에서 블랙선, 검은색 선이 있으니까 얘를 씌워주도록 하고, 얘가 화면을 기준으로 퍼센트로 이만큼의 크기를 가져야 돼요. 그럼 얘는 너비가 있어요? 자, 너비가 있냐라는 말이 고정 너비가 있으면 화면이 늘어날 때 얘가 늘어날까요? 안 늘어나겠죠. 고정 너비가 아니기 때문에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가능한 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줄 때 쓸 수 있는 거 뭘 써야 되죠? 화면 기준으로 퍼센트로 얘를 나눠 가지려면 일단 얘가 뭐가 돼야 돼요? 그쵸? 포지션을 건드려야 돼요. 포지션을 건드려야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해서 우리가 퍼센트로 화면 기준으로 이 크기를 부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네, 퍼센트를 주는 건데, 사실 퍼센트 아니고도 방법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거에 있습니다. 네, 마진. 마진을 줄 수 있어요. 마진으로 얘를 블럭 요소니까 알아서 너비 최대화 되겠죠. 그럼 너비에서 마진 레프트 라이트를 뭐 특정 픽셀이나 퍼센트만큼 띄우겠다 라고 하면 얘도 떨어질 거잖아요. 근데 마진을 써서는 세로를 못해요. 높이를 못합니다. 왜냐? 블럭 요소는 높이가 최소하니까. 그러면 부모 높이 기준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화면, 얘는 누구의 영역이라고요? 이만큼? 이 하얀 색깔? 바디죠. 근데 바디한테 그럼 이 영역의 퍼센트로 100%를 가져가 라고 얘한테 주면, 이걸 주면 안 늘어나잖아요. 그쵸?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되게 하려면 바디한테 강제로 높이를 부여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 화면 기준이 아니죠. 이거 픽셀 계산해서 우리가 할 거 아니니까. 그쵸? 그럼 효율적이지 못하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럼 높이 또한 애매하니 그냥 앱솔루트 포지션을 사용하는 게 맞겠다라는 결론까지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로 만들어 주고요. 이제 유령이 됐어요. 화면 기준으로 떠돌아 다닐 수 있는 유령이 됐는데 얘가 왜 여기 있어요? 자, 얘는 화면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프트 0 하면 여기 와서 붙죠. 근데 얘 지금 유령이 됐는데 왜 여기에 이러고 있죠? 자, 바디가 가지고 있는 마진은 유령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가 지금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우리가 처음에 포지션에 대해서 배울 때에도 이거 남아있나? 쓸 것 같은데.
없네.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여기다가 우리 이미지 하나 띄워놓고요. 밑에다 티셔츠라는 글자 해놓고 얘한테 앱솔루트 주니까 여기 그 부모가 이렇게 싸고 있던 게 사라지면서 이 자리에 딱 그냥 부모 밖으로 나간 정도밖에 안 됐죠. 자, 일단 포지션 앱솔루트 혹은 릴레이티브를 주게 되면 얘가 유령 혹은 유령의 집이 되는데 그 순간에 원래 본인이 갖고 있던 위치를 웬만하면 지켜요. 근데 이게 100% 맞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만들 때 위치를 잡을 때 얘가 포지션 앱솔루트를 줬더니 알아서 이 위치를 지켰네? 그럼 우리가 위치를 만약에 안 건드려도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그냥 해도 되긴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에요. 왜냐면 명확하게 잡은 게 아니니까. 얘는 어떤 다른 요소 때문에 뭔가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작업을 마쳤을 때도 상관이 없다면 그냥 둬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도 여기 바디의 마진 때문에 원래 여기서부터 컨텐츠가 시작하는데 얘가 여기서 태어났죠. 유령을 만들었지만 일단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위치를 탑 레프트 안 정했으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탑 0 주면 탑 다 붙는 거죠. 이렇게 컨트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일단 우리가 만들고 있는 포지션 앱솔루트 유령에 대한 컨트롤하는 방식. 자, 근데 자, 이 선이 이만큼씩 떨어져 있잖아요. 그쵸? 위아래 양옆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를 화면 기준으로 저는 한 10% 정도로 잡아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네가 팔을 벌려서 본인의 크기를 가지게 해주려면 반대쪽도 고집을 부려줘야겠죠? 이렇게. 자, 이러면 화면이 줄어들면 줄어든 대로 10%를 유지하는 거고 늘어나면 늘어난 대로 10%를 유지하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외곽선 끝났네요. 그쵸? 외곽선 끝났으면 이제 안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은 누가 커요? 그 다음의 영역은 이제 얘를 이 세 개랑 이 세 개를 묶어서 진행을 할 거냐 아니면 이 안에서 그냥 6개를 다 그릴 거냐 이거에 따라 바뀌겠죠? 저는 힌트가 적용된 버전으로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얘네가 나뉘어 있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얘네가 커요? 이 나눈 영역이 커요? 나눈 영역이 크죠? 일단 영역부터 잡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비 안에 섹션이라고 하는 애를 2개 만들 겁니다. 어차피 2개 영역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섹션한테 보더를 좀 줘볼까요? 이런 거 작업할 땐 항상 눈으로 보면서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얘는 레드로 줄게요. 자, 이 섹션들 왜 위치 이래요? 위치 왜 이래요, 쟤네? 아니, 컨텐츠가 없으니까 높이가 없는 거잖아요. 부모 안에 갇혀있는 것도 맞고 얘네가 여기서 선이 겹쳐있는 이유 컨텐츠가 없으니까 높이가 없으니까 왜냐면 섹션에 그냥 블록 요소가 맞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얘네들이 제가 영역을 이렇게 나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너비가 부모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만큼이에요? 네, 반이죠. 반. 너비 50%를 줘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너비 50을 줘도 되는 이유 얘가 너비 50을 주면 고정 너비가 생기는 거니까 이렇게 늘어날 때 이 영역들은 안 늘어난다고 하면 뭔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얘가 50%를 줬을 때 잘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퍼센트는 누구 기준이다? 부모 기준, 그러니까 내비 기준이죠. 지금 우리 섹션한테 주니까 그러면 내비는 화면이 커지면 커지죠. 그럼 퍼센트니까 얘도 커지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상관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얘한테 너비 50%를 줍니다. 반으로 줄었죠? 그리고 높이는 높이도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취향인데요. 자, 이렇게 반을 나눴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를 그냥 영역을 이렇게 잡아도 돼요. 이렇게 영역을 2개로 잡으려면 섹션의 높이가 이만큼이란 얘기겠죠. 이러려면 부모 기준으로 높이를 100%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100%가 2개니까 지금 이만큼 밀려난 겁니다. 지금 어거지로 너비 높이를 줬기 때문에 부모를 벗어난 상황이 되는 거죠. 유령이라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어차피 컨텐츠를 담을 부분은 얘를 적당히 4분할 했다고 했을 때 위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영역을 굳이 우리가 물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를 물고 있어도 돼요. 물고 있으면 이 컨텐츠들을 바텀에서 이만큼 밀면 돼요. 그렇죠? 근데 얘를 안 물면 밀어야 되는 게 적으니까 눈으로 보기가 더 쉽죠. 판단하기가. 그겁니다. 그냥 그 차이예요. 그래서 저는 이 높이를 이렇게 잡을 겁니다. 이러려면 부모가 가진 높이의 50%. 자, 이러면 지금 가로 너비 50%, 높이 50%. 근데 지금 너비가 50%인데 얘네 왜 이렇게 두 줄로 나와요? 네? 자, 보더랑 블럭 때문에 겹쳐가지고 어떤 게 겹쳤어요? 같은 그 픽셀만큼. 자, 일단 섹션은 디스플레이가 블록이죠. 얘네들은 33%, 10%를 줘도 못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줬을 때 못 올라가죠. 얘가 못 올라가는 이유 뭐예요? 네, 픽셀도 있고요. 지금 이 공백. 보더가 가진 5픽셀 맞아요. 이것도 맞아요. 여기 5, 여기 5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여기도 5 들어가 있죠. 여기도 5. 그러면은 얘네 합치면 10픽셀이잖아요. 그럼 10픽셀만큼 100%에서 마이너스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는 100을 기준으로 50%를 먹었기 때문에 20픽셀 때문에 공간이 부족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얘도 있죠. 이건 어떻게 없애요? 현재 우리가 배운 것 중엔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쵸? 오늘 왜 안 올라가니? 왜 너네도 안 붙어? 어쨌든 이 보더의 영역과 이 인라인 블럭 근데 이거 붙어야 되지 않나? 잠깐만요. 40% 이러면 올라가는 거죠. 이 공백 플러스 보더가 갖고 있는 픽셀 영역 때문에 불가능했다 라는 건데, 지금 우리는 영역을 이렇게 두 개로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가 지금 여기로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럼 얘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죠? 퍼센테이지를 줄인다? 자, 그것도 뭐 방법이라면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50%를 명확하게 잡을 수 있는데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렇죠. 이 섹션의 포지션 자체를 유령으로 만들면 돼요. 얘도 유령이 되면 일단 해볼까요? 얘가 앱솔루트 유령이 됐다. 지금 왜 하나로 바뀌었죠? 겹쳤으니까. 그럼 얘를 겹친 애 중에 하나를 이쪽으로 밀어버리면 하겠네요? 이쪽으로 밀 때는 오른쪽에 붙여야 되니까 라이트 0 같은 거 주면 되겠죠? 그리고 자, 지금 여기서 하나의 퀴즈. 이 빨간색 선의 섹션이에요. 이 섹션은 앱솔루트죠. 유령이죠. 앱솔루트. 자, 이 유령은 화면 기준이에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부모도 유령이니까. 부모가 유령이자 유령의 집이니까. 그쵸? 이거 명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탑 0을 주더라도 여기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쵸? 자, 그럼 얘한테 라이트 0 한번 줘볼게요. 두 개 같이 이동하죠. 섹션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만 골라야 돼요. 어떻게 고를 수 있죠? 네, 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NTH, 라스트 차일드 혹은 클래스 같은 거 줘도 되고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깜빡했는데 이런 거 할 때도 사실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지금 구조를 완벽하게. 그리고 얘도 가져와서 라스트 차일드 해놓고 얘한테 라이트 0을 주겠습니다. 자, 여기 얘는 지금 여백인가요? 여백 아니죠? 얘네들이 그러면 이렇게 침범하고 있는 건데 이걸 명확하게 보려면 이런 거 하나 줘보죠. 자, 영역이 이렇게 됐어요. 이 이유는 누구 때문이에요? 보더의 픽셀 때문에. 그렇죠? 외곽선이 가지고 있는 굵기 때문에 이만큼 겹쳐서 나타난 겁니다. 유령들은 겹치는 게 당연히 가능한 거니까. 자, 그럼 이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얘는 골드,
얘는 그린. 자, 지금 겹쳐 있는 거예요. 누가 더 커요? 노랑과 초록 중에. 초록이 큰 겁니다. 초록이 왜 커요? 늦게 태어났으니까. 우리가 앱솔루트 또 유령으로 만들었을 때는 늦게 태어난 놈들이 더 화면과 가깝게 위치하게 되는 거니까 Z인덱스의 값이 똑같이 0이지만 기본적으로 얘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 늦게 태어난 애들이. 그러면 여기서 보더만 지어봐도 지금 얘네들은 사이즈가 다를까요? 이러면 이제 완벽히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각선이 차지하고 있던 양쪽 10픽셀만큼 겹치던 게 사라졌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완벽히 똑같은 크기를 가진 애들이 되는 건데, 근데 제 눈에는 왜 이렇게 노란색이 더 커 보이죠? 약간 착시 같아요 이거, 그죠? 어쨌든 지금 사이즈가 완벽히 똑같은 겁니다. 작업할 때 헷갈리면 이런 식으로 좀 색깔도 입혀가며 작업을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참 제가 이거 또 말씀 안 드렸구나. 이 영역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령이 되자마자 여기 딱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거 좋은 거 아니라는 거죠. 얘가 여기 딱 붙어 있을 수 있던 이유, 원래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이것도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얘한테는 뭐 주면 돼요? 얘는 탐령과 레프트 0을 주면 명확해지겠죠. 자, 근데 그랬더니 얘가 다시 돌아와 버렸네요. 이거 왜 그래요? 자, 지금 제가 첫째, 그러니까 섹션 자체한테 탐령 레프트 0을 줬고 너비도 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라이트를 주고 있죠. 자, 너비랑 레프트, 라이트 셋 다 개성을 부리면 누가 손해를 본다? 라이트가 손해를 본다. 그러면 이 라이트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요? 자, 이때는 개성 부리고 있던 고집을 없애버리면 되죠. 레프트 보고 손 놓으라고 하면 되죠. 이때만. 이해되시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차일드별로 나눠서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러면 똑같은 스타일 특성을 여러 번 줘야 되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너 개성 부리고 있지? 이번 턴만 놔 라고 하면 되잖아요. 놓는 거는 오토였으니까. 그쵸?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고, 여기서는 뭐 탑 0은 어차피 줄 필요가 없겠죠? 얘 때문에 들어가 있을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영역 나누는 거 완료를 하고, 자, 이제 실제로 이 박스들 3개씩 만들어 보죠. 각각의 섹션이 DIV를 3개씩 가지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에 자식으로 있는 DIV한테 얘는 크기 높이를 어떻게 줄까? 자, 여기서 지금 얘네들 이 3명 박스들 사이즈가 똑같죠? 똑같은데 화면이 커지면 이 박스들은 커지나요? 커지죠? 같이 커져야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도 너비 높이가 퍼센트로 들어가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일단은 15? 15% 너무 적지 않나요? 너무 작을 것 같은데? 15% 그래요? 난 한 40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는 이게 분할을 한 번에 해가지고 15%. 큰 거 하나로? 그러면은 그럴 수 있죠. 저는 지금 영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20%? 20%도 작지 않을까요? 20% 괜찮나? 지금 이만큼이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 저는 한 40 정도 하려고 했어요. 40이세요? 네. 이러면 얘네들이 지금은 이렇게 끊어져 있겠죠, 대충? 근데 이렇게 위치를 할 거니까 화면과 얼추 비슷하게 나올 겁니다. 40%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둘이 괜찮을까? 자, 영역 나눈 거 여러분들 잘 보셨죠? 영역에 있는 보더는 이제 지우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 DIV가 똑같이 3개가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이렇게 한 줄을 혼자 쓰면서 3개씩 나오고 있어요.
하나, 둘, 셋이죠? 얘네들이 이렇게 겹쳐야 돼요. 그럼 얘네들은 네, 일단 유령이 돼야겠죠. 얘네가 유령이 되면 얘네를 가지고 있는 유령의 집은 누가 돼요? 섹션이에요, 랩이에요? 섹션이 되는 거죠. 네. 유령 부모가 유령이거나 유령의 집일 때 아니지.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낫겠다. 자, 유령의 부모가 유령의 집 역할을 할 수 있을 때 그 집이 그 집 안에 유령이 가둬지는 거고, 그 부모가 또 유령의 집이어도 손자는 의미가 없어요. 내 부모만 따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일단 유령으로 만들어 줄 거고요. 포지션 앱솔루트. 자, 그럼 이제 세 개가 완벽히 겹쳤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나오고 있겠죠? 자, 근데 얘가 문제상에서 외곽선이 살짝 있으니 보더를 또 하나 씌워주도록 할게요. 블랙으로다가. 그리고 첫 번째에는 배경색이 레드죠? 이렇게. 자, 그럼 DIV들이 공통적으로 가져야 되는 속성들은 다 부여를 했고요. 이 레드도 나눠서 주죠. 얘도 여기다 주지 말고 공통으로 가져야 되는 거 처리한 거 하고서 밑에다가 자, 몇째예요? 제가 고르고 싶은 건 얘입니다. DIV 3개 중에 얘를 고르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NTChild 몇 줘야 돼요? 2죠. 2가 되면 어떻게 읽어야 돼요?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의 자식으로 있는 둘째가 DIV면 맞죠? 이거 절대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애가 골라졌을 거고, 얘한테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우리가 아마 오렌지예요. 둘째가 오렌지 주고, 자, 얘는 얼마큼 띄울까요? 근데 왜 첫째를 안 하고 둘째부터 하고 있지? 첫째부터 할게요. 여기가 NTH가 아니라 First Child 넣어주고, 얘는 레드. 자, 그럼 이 첫째는 얼마큼 띄울까요? 이 정도면은 이만큼의 영역이니까 한 10%? 10% 정도면 될 것 같죠? 탑 10%. 네. 탑 10%. 그리고 레프트도 한 10% 떨어띄우면 이 정도면 됐네요. 그리고 오렌지 얘는 탑 한 30%, 레프트 한 30%. 떨어졌고요. 셋째한테는 아직 색깔을 안 입혔기 때문에 외곽선만 나오고 있어요. 부끄러워 보이니까 빨리 색깔 주도록 하죠. 이때는 NTH 말고 라스트 차일드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 그린이네요. 얘는 얼마를 줄까? 50, 50? 50, 50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50? 레프트 50. 자, 그러면 요거랑 거의 똑같아졌죠? 자, 근데 여기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영역이 한 요만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한 이쯤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합시다. 보면서 합시다. 얘한테 핑크, 그리고 얘한테는 무슨 색이 눈이 안 아플까? 그린 이미 하나, 근데 보더가 있으니까 하긴 괜찮겠네요. 그린으로. 그레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그레이가 이건가? A로 하나, E로 하나. 됐다. 자, 이렇게 지금 영역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분명히 50%를 밀었어요. 근데 얘는 가운데 쪽에 위치한 게 아니라 완전히 우하 편향되어 있잖아요. 이거 사실상 바텀 10, 라이트 10 아닌가요? 거의 그렇죠.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 기준은 얘니까. 그렇죠?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기준. 얘는 화면 이 영역 기준으로 50, 52 맞죠? 맞는데 얘 너비가 40이고 높이가 40이에요. 40%. 그쵸? 근데 정확하게 40%가 딱 떨어졌다면 지금 여기 있는 높이랑 여기 있는 높이랑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누가 봐도 얘가 좁죠? 이것도 왜 그래요?
보더 때문에. 이런 상관관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뭔가를 만들어 나갈 때 어려움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코드가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상관관계 때문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여러분들이 실제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만 해요. 자, 그러면 일단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다 됐고, 자, 이 전체 크기 가장 바깥에 있는 내비 안에다가 얘네들을 6개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렇게 영역을 나눠서 했을 때 가장 큰 이점은 이거면 끝났다라는 거죠. 얘를 6개를 다 따로 그릴 거면 첫째부터 막내까지 다 분리시켜야 돼요. 이 코드를.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이 이거면 된다. 왜냐? 똑같은 중복 반복 구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진짜로 끝을 내볼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중에 지금 안 된 거 뭐 있어요? 얘죠. 얘가 초록색보다 위로 올라온다는 얘기는 Z인덱스가 0보다는 커야 된다. 지금 얘네 셋 다 0일 거니까 0보다는 커야 된다. 그럼 1을 줄 건데 얘를 어떻게 집어내죠? 네, 방법은 많습니다. 내비의 자식으로 있는 섹션 중에서 지금 둘째가 섹션이면 요로 일단 섹션 얘를 찾아내면 되고요. 이 그레이 영역. 그리고 이 안에서 얘를 꼭 또 집어내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클래스 줘도 돼요. 저는 이걸 복사할게요. 어차피 둘째를 또 골라낼 거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nth child 둘째. 그러니까 내비의 자식으로 둘째가 섹션이면 그 자식으로 있는 둘째가 또 div이면 걔를 골라낸 거죠. 얘한테는 z인덱스를 1을 주겠다. 그럼 얘가 화면에 가장 가까운 위치로 뿅 하고 튀어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배경색 줬던 것만 빼버리면 이제 완벽. 이겁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셨을 거라서 이렇게 해보다 보면 충분히 이 결론에 도달을 하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만들고자 하면서 시도를 하시다 보면 내가 이제 생각한 것을 바탕으로 뭔가를 적어 나갔을 때 그 변화를 눈으로 보잖아요. 그런 경험을 많이 쌓으시는 게 제일 빨라요. 성장이. 많이 이것저것 생각해 본 걸 해보고 오히려 처음에는 많이 틀릴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늘어요. 처음부터 너무 잘해가지고 그냥 생각한 대로 만들었더니 딱 다 돼. 그럼 나중에 약간의 변수가 생겼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버리면 그때는 머리가 너무 아파집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단계에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겪으시면 겪으실수록 여러분들 앞으로는 그런 실수는 또 안 할 거니까 성장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또 내가 잘 못했다고 해도 전혀 낙심하실 거 없고 많은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럼 이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정답을 또 공유를 해 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 다음 내용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에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